자, 미국 증시가 또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. 국내에서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 중심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, 그리고 코스닥은 0.4%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거 아닌가?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도 오전장 정리해 보겠습니다. 키워드 원투펀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. 이사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시장 뭐 나쁘지 않게 잘 견조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. 네, 외국인 순매도 전환으로 잡아봤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수급 쪽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맞춰주십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외국인이 지금 2,424억 원 순매도입니다. 이 매도 금액이 작은 편이 아니죠. 지금 장 시작하고 1시간 18분 됐는데 벌써 2천억이 좀 넘었습니다. 최근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, 뭐 이런 추세라면은 장 후반까지 하면 한 4천억 정도. 4천억 이상 외국인이 순매도 했던 게 9월 초 정도고요.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는 수급이 사실 굉장히 좀 좋았죠. 대체적으로 매수였습니다. 매수 금액도 상당히 좀 컸고, 오랜만에 좀 매도 금액이 좀 꽤 나오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오늘 좀 펼쳐지고 있고요. 환율을 근데 놓고 보면 환율은 2원 80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. 보통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 나온 적이, 그리고 매도 금액이 이렇게 큰 적이 사실 많지가 않았는데, 환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. 이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우선은 뭐 아침에 연결고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 좀 조정이 나왔죠. 이 시장, 한국도 그렇고요, 미국도 그렇고,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쉬어가고 싶습니다. 일부 좀 팔고 가고 싶은 차익 매물에 대한,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,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, 오늘도 차익 매물이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다고 뭐 추세가 굉장히 좀 바뀌었다,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고, 미국 시장에서의 환율이 좀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아침에 좀 나타났다가 미국 시장 놓고 보면 강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. 장중에는 하락했다, 상승했다, 다시 하락하는 변동성이 좀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지만,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좀 강세였다가 강세폭이 좀 줄어드는,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, 국내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,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가 좀 줄어드는,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뭐 NDF 역외 환율 정도로만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. 수급적으로만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특히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는데, 왜 그러면 이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하락이 좀 더 크게 나왔죠.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하락이 좀 더 큽니다.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었고요. 하락할 때도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. 그 이유는 거래소 종목들이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보다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선방하는, 국내 기업들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덜 나빴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빴는데 국내 기업들 덜 나빴죠. 그래서 덜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었죠. 올라갈 때, 상승할 때도 2차전지 셀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들 많이 봤었는데요.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코스피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었고, 그리고 팔기도 좀 더 편하죠.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하지만 이 조정은 추세적인 조정일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.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높여주는, 그러니까 박스권 자체가 한 단계 좀 레벨업 돼서 형성이 되는 그런 정도의 장이 형성이 된 거지, 미국에서 CPI 7.7% 나왔다고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없죠. 이 7.7% 나오면서 경기가 조금씩 후퇴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 유동성만 조금 덜 축소된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이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상대적으로 팔기도 좀 편하고, 올랐었던 종목들도 좀 2차전지 포함해서 좀 많았고, 이런 모습들 때문에 외국인에서 좀 매도가 나왔고, 하지만 이 매도는 추세적으로 시장을 꺾을 만큼 이렇게 강한 매도라기보다는 종목별로는 조금씩 꺾을 수는 있습니다. 이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나야 되니까. 그렇지만 시장 자체는 추세적인 조정보다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네. 자,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나오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.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하락하는 이유,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장의 오후장 앞두고 있는데요. 강력한 펀치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? 네, 기관의 전기전자 섹터 순매수 유입으로 잡아봤습니다. 네, 이번엔 또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쪽의 수급을 보고 계십니다. 전기전자 보시는데요.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. 네, 이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팔죠. 외국인은 사실 거의 전 섹터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. 제일 많이 파는 게 전기전자, 그다음에 뭐 화학, 운수장비, 음식료까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, 기관은 외국인보다는 금액이 좀 작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죠. 이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잡아봤는데요. 보통 전기전자에 매수나 매도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제일 먼저 사거나 팔거나 하고요.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, 삼성 SDI,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묶어서 좀 같이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, 오늘 기관이 살 때 지금 보니까 이 LG 전자, 그리고 삼성 전기, LG 이노텍 이 세 종목을 이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좀 지능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. 굉장히 영리한 매수라고 판단이 되는데, 외국인이 전기전자 팔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 1, 2, 3, 4위 위주로 좀 팔고 있는데, 기관이 만약에 이 종목들 위주로 산다라면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주는 성격 정도로밖에 안 되죠.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종목을 산다라는 의미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장이 좀 특징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지금 더 사기 좀 부담스럽죠. 특히 시가총액이 크면 더 사기에 좀 부담스럽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수가 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박스권이 올라가 있지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, 그러게 이 지수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,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을 사서 사자니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다 대고 또 매도가 나올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1등주보다는 조금,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.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LG전자, 삼성전기, LG이노텍 쪽으로 주가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고 외국인의 매도도 좀 덜 나오는 이런 종목 쪽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는데, 이 매도가 뭐 하루 만에 그칠 가능성이 좀 낮죠. 이 매수는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보이고요.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2차 전지 셀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. 상대적으로 주가 매력도가 높은 상황. 그렇기 때문에 가격 얘기를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적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드렸었는데, 실적도 중요하죠. 근데 이제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은 피하시고요. 지수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때 그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, 다시 박스권입니다.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시고, 특히 기관이 사는 종목이면 최근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덜 올라간 종목이면서 기관이 사는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세 가지 조건이네요. 실적이 좋으면서 덜 오르고, 그리고 수급상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. 이렇게 되면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내용 오후장에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의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.